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TDF 콘테스트입니다. TDF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많이 성장했다라고 영상도 제가 올렸는데요. 과연 그 사이에 어떤 TDF가 얼마나 컸고 또 수익률은 잘 나오는 TDF는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급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투자자들마다 상품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 싼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기 수익률이 높은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딱히 어떤 게 최고 좋다 이렇게 하나로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TDF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것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콘텐츠 만들 때 뭐 운용사들과 전혀 소통하거나 그런 거 없이 하고요. 어차피 뭐 수치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가실까요? 자, 이름은 TDF 콘테스트 6월 5일날 만든 자료고요. 제가 바로 앞전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TDF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조 원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은요 15개의 자산운용사에서 무려 209개의 TDF를 출시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죠. 클래스도 다양하고 거기다가 빈티지라고 부르는 그 숫자 연도도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요. 기준이 필요해가지고 기준은 이렇게 삼았습니다. 일단은 연금 계좌에서 구매 가능한 TDF만 비교를 했습니다. 연금 계좌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는 뭔가 살짝 예측이 돼야 돼요. 이게 연금 저축을 연금 계좌로 부르진 않거든요. 연금 저축이랑 퇴직연금, IR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저축이랑 IRP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TDF가 90% 이상이 전부 연금계좌에서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만 비교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품까지 하게 되면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빼고요. 온라인에서 매수 가능한 것들만 비교를 해서 줄였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오프라인 상품의 잔고나 이런 게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매수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을 어디서 끌어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펀드 솔루션, 그리고 펀드 슈퍼마켓, 그리고 제로인 이런 곳들에서 펀드 자료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저는 자료를 취합을 할 때는 한국포스증권, 즉 펀슈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기준이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하나 볼게요. 자, 덩치 탑10입니다. 어떠한 펀드든 덩치가 크다는 것은 뭐 제일 좋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런 펀드가 뭐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운용사에서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그래도 이거 신경 쓰지 않겠어? 이거 잘 나오도록 운용을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도 운용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묘한 느낌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덩치가 참 크다는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참 우리한테 주는 묘한 든든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덩치 탑10 뽑았을 때 압도적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들이 상위권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6위까지 다네요. 그 다음 밑에는 삼성. 역시 덩치라는 것은 이 시장은 미래와 삼성이 다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보면 미래셋은 2025가 어쨌든 엄청 큽니다. 이 TDF라는 것이 처음에 런칭을 한 곳도 미래셋 자산운용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런 게 생겼을 때도 당연히 이걸 하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주로 선택을 하시는 2025 쪽에 이렇게 높은 잔고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은요 2045, 요거는 제 나이 또래에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2045가 잔고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자, 삼성 자산운용은 업계에서 최초로 IRP에 존재하는 그런 수수료들을 싹 다 처음으로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빠꾸만 좀 저 같은 보수나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삼성 거를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45가 가장 높은 잔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덩치는 당연히 가장 먼저 만들고 가장 오랫동안 요거를 운영을 해온 이렇게 미래셋이 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비용 보수를 낮추거나 파격적으로 없애면서 그 뒤를 이어서 삼성 자산운용이 이렇게 TDF의 큰 잔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덩치 탑10이었고요. 결국 회사는 2개밖에 없었다. 자, 수익률 탑10입니다. 수익률 어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걸로 평가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익률 높은 것만 쫓아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참 실패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TDF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전략들이다 보니까 수익률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도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완전히 좀 의외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KB 자산운용, KB 한투, 한화, KB 한화, 삼성, 미래, NH, 미래. 생각보다 수익률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곳들이 이렇게 중형 자산운용사들이 하고 있는 TDF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 200개의 TDF를 전부 다 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료 이렇게 모아서 하면서도 참 많이 놀랍더라고요. KB 자산운용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KB는 TDF 이름이요. 온국민 TDF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름 붙여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KB 온국민 TDF 2055가 3년 수익률 41.3%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되게 다른 거랑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KB가 어쨌든 최근 3년에는 아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면 KB 온국민 TDF 2050 요거랑 전략 똑같겠죠. 거의 비슷하죠. 비중만 약간 다를 뿐. 요게 바로 2등이고 31%. 그 다음에 한투는 TDF 알아서입니다. 알아서 2050이 여기 올라와서 29%. 그 다음에 한화는 브랜드가 라이프 플러스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2045. 2045인데 수익률이 되게 높죠. 또 이례적입니다. 요거는 또 27%. 그 다음에 KB 2045 이런 식으로. 자, 이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KB 자산운용이 하고 온국민 TDF 이런 브랜드를 쓰고 있고 2055라면 주식이 아주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증권 자투자 신탁, 그 다음에 주식권합형, 재간접형, 그 다음에 UH라는 것은 언헤지라는 것이고요. 환헤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기해 놓은 거죠.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펀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과거 3년은 달러가 되게 많이 올랐죠. 그것도 같이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UH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가 붙어 있는 것은 S는 S클래스, 이거는 한국포스증권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DC나 IRP 계좌에서 할 수 있는 전용 펀드 클래스다라고 볼 수 있고, 동일한 TDF들도 퇴직연금에서 다루는 것이 보수가 가장 싸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싸고 심지어 S클래스에 온라인으로 매수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싸게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겠죠. 조금씩은요. 자, 그래서 KB가 지금 다른 데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뒤이어서는 한투 그리고 한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7위에 이렇게 2050 그래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과거에 높게 수익률이 나왔던 것은 이렇게 언헤지 된 것들이 영향을 또 많이 줬을 거야. 앞으로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신다면 사실 선택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잘하고 좋은 수익률이 나온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나는 그것을 선택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거 유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보수 탑10입니다. 보수는 낮을수록 좋죠. 그리고 TDF가 안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정말 큰 전략은 비슷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글로벌 자산 배분이잖아요. 그 전략을 우리가 취하는 데 있어서 보수가 낮다는 것은 언제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보수가 낮다는 것이 수익률이 높다거나 모든 것을 최고로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미래에 있는 수익률이나 미래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펀드를 고르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확실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또 보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이것만큼은 내가 노력을 조금 더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싼 걸로 매수를 해둔다면 앞으로 30년 가지고 가는 동안 수익률의 의미는 영향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보수 탑10 보니까 이것도 저 너무 놀랐거든요. 삼성이 이렇게 있으면 되나? 삼성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정말 크지 않나요? 보수를 정말 낮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 고맙죠? 고마운 거죠. 자, 삼성, 그 다음에 KB는 수익률도 좋은데 이렇게 보수까지 엄청
좋게 해주네요. 좀 먼저 보면 삼성은 보수가 낮은 거 0.21짜리가 어떤 거냐면요. 삼성 ETF를 담은 TDF2030입니다. 자, ETF를 담은 TDF라는 것은 TDF를 구성할 때 그 안에다가 자사의 여러 가지 펀드들을 담는다 말이죠. 이렇게 펀드 형태로 이렇게 펀드들을 섞어서 담는데 그때 ETF로 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느냐면 당연히 TDF 속에 담겨 있는 게 ETF가 되니까 더 보수가 낮아지겠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030이니까 마찬가지로 주식 비중도 낮고 따라서 거기에 맞게 또 보수도 낮을 겁니다. 거기다가 S클래스니까 또 낮을 거고 퇴직연금용 펀드니까 모두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등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보수 낮은 걸로 1등. 왜냐? ETF를 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ETF가 워낙 보수가 싸기 때문에 ETF를 담는 순간 그냥 이렇게 1등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도요. ETF를 담은 삼성의 TDF고요. 그 다음도 모두 이렇게 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0.21 수준의 아주 매력적인 보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DF 보수가 이것보다도 더 내려가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은 이것보다 훨씬 낮게 하거든요. 이게 비율이잖아요. 결국 비율이니까 모수가 커지면 비율 경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계속 모수가 커진다면 그러니까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 몇 가지 막 보수를 막 계속 낮춰도 어쨌든 절대적으로 나오는 보수의 금액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작기 때문에 보수를 이 정도 받는다 그러면 사실 아마 수익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TDF 시장이 더 커진다면 서로 이게 되게 좋은 작용을 하게 되겠죠. 운용사들은 보수를 낮추고 우리는 보수 낮은 거를 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뒤이어서는 KB 온국민 TDF 2020 요게 저보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이고요. 2020이니까 이제 지났죠? 지났으니까 주식의 비중이 매우 작아져 있을 거고 요거는 분류상 채권 혼합형으로 분류가 되고 다른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 재간접형 그리고 펀슈 클래스인 S 퇴직연금 계좌에서 할 수 있는 퇴직입니다. DC나 IRP로만 할 수 있겠죠. 자, 2020, 그 다음에 2025, 2030, 2020, 2025, 2030 자, 요런 펀드들이 0.23, 0.24 정도의 낮은 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보수 낮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삼성 자산용에서 만들어 놓은 ETF를 담은 TDF 요것과 그리고 KB 온국민에서 만들어 놓은 요 온국민 TDF 펀드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덩치 큰 거는 미래에셋, 수익률 좋은 거는 KB자산, 보수 낮은 거는 삼성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TDF는 워낙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비교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직판 예전에 소개드린 있었잖아요. 한화 자산용에서 만들어 놓은 파인이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직판을 소개드렸었는데 그 후로 직판이 더 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산 운용사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간에 증권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앱으로 바로 팔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당연히 가장 낮은 보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이것보다 나중에 낮게 세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유통 과정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한화에서 그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광고도 막 하고 소개도 했었는데 그 후로 막 또 직판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직판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운용사와 여기 있는 증권사와 은행이나 다 같은 보통 금융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 계열사들을 제끼면서까지 이렇게 직판으로 우리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하면 나올수록 좋고 나올수록 우리한테 금융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요.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를 보다 보면 여기 보면 J2 클래스라는 것이 있죠. J가 직판 클래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A를 하거나 C를 하거나 P를 하거나 R 붙어 있는 이런 클래스들을 하잖아요. 근데 J가 붙어 있으면 와 진짜 싼 거구나 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찾다 보니까 BNK 자산용에서도 J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J2 클래스 여기 있죠. 그런데 보니까 뭐 이게 의미있게 크기가 아직 안 커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판 조금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오면 언젠가 나오면 제가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DF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개가 넘는 TDF를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막 하는 게 사실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놓은 결과는 참 심플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단순한 결과가 여러분들께서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하실 때 TDF 고르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DF 순자산이 10조가 넘었으니까 그 10조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 없이 선택한 많은 펀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